인생 전반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큐레이터하라. 가볍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노라면 일상의 삶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다. 애당초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담을 줄 요령은 아니었지만 소유물이든 책임이든 감정이든 이것저것 내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쌓아나가는 경향이 되레 자연스럽다. 게다가 업무다, 집안일이다, 혹은 다른 의무다 해서 따라가느라 아등바등하고 있을 땐 아예 늘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옷장은 가득 차다 못해 흘러넘치고 우리의 다이어리는 약속과 일정으로 빡빡하고 우리의 기운은 무언가에 압도되고 만다. 쓸모없는 것들을 줄여나감에 따라 나의 기운은 날아올랐다.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떨어졌다. 나는 한층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더 우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가볍게는 내 삶의 모습을 확 바꿔놓았다. 그것은 당신이 사는 모습도 변화시킬 수 있다. 가벼워짐의 길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물건을 줄임으로써 삶이 가벼워지는 일은 지루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것의 대부분을 가볍게 건드려야 한다. 볼테르.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자. 그러면 즉시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큐레이팅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이며 한낱 소유물에 머물지 않고 뛰어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다. 큐레이트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뭐든 빠짐없이 내던져버리고 행복을 상기시키는 것들로 주위를 감싸도록 하자. 내 물건들이 내가 진정 살고 싶은 삶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스페이스, 여유가 생기면 그레이스, 우아한 삶이 따라온다. 존 헤이우드. 세련되게 가다듬자. 소유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삶은 한층 더 가벼워진다. 내 집은 나만의 왕국이다. 내가 지닌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 확실히 통제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그 왕국에 군림하자. 만사가 무질서해진다 싶으면 리셋을 하자. 그러니까 당신의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전부 모아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내 집으로 들어오는 맨 마지막 아이템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자. 집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억제하면 할수록 일은 한층 더 쉬워진다. 무엇보다 먼저 구매하는 것을 줄이자. 어딘가에 무언가를 보관하려면 그 전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스스로 물어보자. 그것이 나의 삶을 괜히 무겁게 할지 좀 더 가볍게 할지 말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엔 새 책이 오면 책 하나를 내보내고 새 구두를 받아들이면 헌 구두를 처분하고 소파를 새로 구했으면 헌 소파를 내버리는 식의 동일 물품 막교환으로 평형을 유지하자. 내 집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나의 집에 새로운 위계 질서를 확립하자. 물건보다 공간을, 소유보다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자. 그러면 평온함이 나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좀 더 가볍게 살고 싶다면 절제를 실행하자. 절제는 우아한 단순함이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만 갖고서 단아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절제를 실행하면 내가 사는 것은 꼭 필요한 물품에 국한된다. 더 적게 사는 것이다. 훨씬 더 적게 말이다. 입던 스웨터가 낡아서 더 못 입게 되었기 때문에 새 스웨터를 사고 업무에 꼭 필요하니까 갤럭시 패드를 사며 앉을 무엇인가가 필요하므로 의자를 사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최신 트렌드이거나 최신식 기술이거나 가장 힙한 디자인이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다. 가볍게 입으려면 지금 실제로 입는 것들만 보관해야 한다. 한때 입었던 옷이나 입고 싶은 옷, 입어야 하는 옷, 언젠가 밤하늘의 별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서면 입을지도 모를 옷 따위는 아니다. 연고도 닿지 않으면서 괜히 거추장스럽기만 한 옷들이나
지금 당신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옷들은 당신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의 기분을 크게 좌우한다. 물건들이 어지럽게 들어찬 방이나 다루기도 어렵게 육중한 가구들 때문에 마냥 억눌러서야 되겠는가? 내 집의 가벼움을 만들어보라. 그러면 내 삶에도 그보다 더 많은 가벼움이 스며들어올 테니까. 철학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오두막에 있던 가구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의자 셋이 전부였다. 의자는 고독을 위해 하나, 우정을 위해 둘, 사교를 위해 셋을 쓰겠다는 의도였다. 이 가구들을 빼면 요리와 식사에 필요한 약간의 도구가 전부였고, 심지어 책상 위에 놓았던 석회암 세 조각도 매일 먼지를 털어야 한다는 이유로 치워버렸다. 그는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가볍게 식사하며 진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아니라 대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간다. 월드는 가볍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전적인 텍스트다. 소비주의와 디지털 오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다가온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때론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때론 외부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 결심하자. 이제부터 가능한 한 종이 없이 살아보겠다고. 실제 문서를 출력하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대신 모든 거래를 전자로 수행하고 파일 보관도 디지털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각종 사료를 다루어야 할 일이 훨씬 적어질 것이다. 수건은 얼핏 하찮은 물건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히 만만치 않게 공간을 잡아먹는 물건이다. 수건은 크고 투박하며 묵직한 데다 그 숫자는 가만둬도 저절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맘먹고 빨래하는 날 여기저기 흩어진 수건들을 모으고 빈틈도 없는 리넨 보관함에다 낑낑대며 넣고 빼는 일은 참 지루하고도 짜증나는 일이 되기 십상이다. 지나치게 많은 수건을 관리하느라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딱 필요한 정도로 줄여보자. 그러면 나의 수건들은 절대 과잉 상태가 되는 일 없이 선반과 세탁기와 건조대 사이를 훨씬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욕실용 수건과 핸드타월만 있으면 충분하고 만사를 엄청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가지고 있는 수건의 숫자를 줄이는 것 외에 수건 자체의 무게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벼운 터치로 집에 가구를 들이려면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가지도록 하자. 남들이 내가 가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소유할 필요가 없다. 이런저런 가구를 풀세트로 사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단품 위주로 사는 편이 바람직하다. 적게 사기.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들 가운데 많은 것이 딱히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다. 그 물건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광고에서 봤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혹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설사 그걸 사지 않는다 한들 내 삶은 틀림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소비를 확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이 경박한 구매를 거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집안의 공간도 넉넉할 것이고 지갑은 더 두툼해질 것이며 그다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지구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첫걸음은 그런 물건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제 혹은 지난주 혹은 지난달에 내가 무엇을 샀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나는 별 생각도 없이 기분에 따라 쇼핑을 하고 뭔가 새 물건을 구매하기 일쑤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고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잊어버리고 만다. 실제로 절약을 하려면 노쇼핑에 도전해보자.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을 특정하고 그동안 구매를 억제하는 것이다. 한 봉지만 사면 충분한데 세 봉지를 저렴하게 산다 한들 그게 정말 싼 것이 되겠는가? 게다가 쓰레기만 늘어날 뿐이지. 가능한 한 적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 우리가 지구라는 이 행성을, 그리고
그 행성이 품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70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소비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구의 풍요로움을 아껴 쓸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자. 그러면 음식과 땅과 물과 에너지는 모든 인간이 쓰기에 넉넉할 것이다. 내가 적게 사면 처리할 쓰레기도 적어진다. 그것은 지구를 위해 언제나 좋은 일이다. 내가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티셔츠, 화장품, 주방용품? 그런 물건들은 모두 사용하거나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절 구매를 중단하자. 평생을 두고 쓸 물건을 구매할 땐 충동으로 사지 말고 또렷한 의도를 갖고 사자. 집으로 가져오는 물건들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일단 가져왔으면 오래도록 지니고 사용하자. 천국이란 우리 머리 위에도 있지만 우리 두 발 아래에도 있다. 헨리 데이빗 소로. 프랜신 제이 저자의 가볍게 살고 있습니다. 원서 제목은 라이틀리인데요. 참 맞아요. 가벼워지고 싶잖아요. 요즘 제가 저번에 말했었는데 스트케이스 러미지라고 중고 물품 파는 그런 거 한번 나갔다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주는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저 정말 뚝섬 벼룩시장 같은 거 되게 잘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 계신다면 심지어 또 무료잖아요. 신청하셔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튼 그런 거 한국에서는 재밌었는데 아무튼 호주에서는 한번 해보고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레드크로스에 기부를 하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 입어야지 하는 옷이 저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기부를 하기로 하고 언젠가 사용해야지 하는 보드게임은 없고 퍼즐 같은 거. 근데 진짜 딱 갖다 주고 올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특히 또 안 쓰는 봉투나 안 쓰는 가방까지 있으면 그 가방에 담으면 저도 10년 전, 그러니까 12년 전에 샀던 게 가방이 있는데 그 백팩이 사실 뭐랄까요 감정적인 가치가 컸어요. 그냥 제가 아일랜드 살 때 그냥 거기서 샀었는데 가방을 그게 되게 그냥 자유로움 저한테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그 가방에다가 이제 기부할 거를 차곡차곡 넣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기부할 거라고 딱 마음 먹으니까 되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정리하고 생각 안 날 것 같은 물건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선별할 때,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아, 맞아. 이거 좋은 기억이 있지. 갑자기 또 이제 버리기 싫어지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아싸리 그냥 가방에다가 다 넣고 기부할 때 그냥 안 보는 거예요, 다시. 그 통째로 그냥 갖다 주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다들 가볍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